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태호 박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덥습니다. 저는 제가 주부잖아요. 새삼 느끼네요. 아니, 주방의 온도를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저는 새밥을 하는데 정말 그 주방의 온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수를 써도. 그리고 주방까지 에어컨 들어오는 집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취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가스레인지 위에는 탄산수 제조기와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고요. 네.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불을 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랑 겹쳐서 사실 이제 집밥을 그러니까 아무리 배달을 시켜 먹어도 집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촌에 오셔야 되는데 저는 참여연대 인근에 있는 서촌에 살고 있는데 저는 배달을 안 시켜 먹거든요. 다 사서 드시죠. 나가서 먹고 그 김에 산책하죠. 근데 너무 비싸요. 서촌 물가는. 이게 또 한 끼당 너무 비싸지 않나요? 아니 8,000원, 9,000원에도 이렇게 맛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참여연대 간사 선생님들께서도 근처에 밥집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청아식당이라든지 또는 서촌식당이라든지 밥플러스라든지 근데 이런 8,000원, 9,000원 자체가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저의 마음의 저항선에는 너무 높아요. 근데 그건 서촌이라서가 아니라 요즘에 직장인들 점심을 그 돈 주고 먹기가 쉽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10,000원이에요. 강남에서 좀 밥을 사 드셔보셔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 해서 먹으면 당연히 그 돈은 너무 이제 고비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매식을 하다 보면 8,000원, 9,000원 정도면 요즘에는 굉장히 준수한. 그럼요. 네. 제가 대조시장에서 장을 보는데요. 거기서 콩나물을 1,000원어치도 파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1,000원어치 파신대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을 처음 사봤는데 정말 너무 큰 보따리를 주셔서 그걸 다 먹는데 2주가 걸렸어요.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네네네. 막 냉국도 만들고 막. 콩나물로 냉국이요? 네. 신기하다. 콩나물 냉국이 되게 맛있어요. 콩나물 냉국 만들지 않나요? 저는 처음 보는 그러니까 콩나물국을 끓여서 차갑게 해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저는 콩나물 냉국 처음 들어봐요. 상대방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거꾸로 그 냉국에 초를 보통 많이 넣잖아요. 네네네, 식초. 그거를 저 어려서부터 그냥 집에서 가지랑 오이랑 이렇게 참깨로만 만든 그냥 시원한 냉국을 먹어서 초를 안 넣어 먹어봤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식당에서 그 초 넣은 냉국을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음식인가. 그냥 냉국만 해도 충분히 시원한데 이걸 초를 치니까 더 저는 이렇게 좀 텁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아니 냉국에 초를 넣지. 콩나물 냉국엔 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그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일상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 근황 토크 나눈 김에 저희 여름 그 별미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볼까요? 냉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여름은 수박과 함께 납니다. 여름에 수박이 없으면 이 열기를 식힐 수가 없어서 특히 이제 제가 요즘에 갱년기 나이다 보니까 열이 수시로 확 오르는데 그때 이제 수박을 미리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차게 넣었다가 깍두기처럼. 네네네. 그래서 한 2조각 정도 먹으면 열기가 내려가서 저한테 여름은 수박입니다. 수박 하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 화채처럼 해 먹을 때 그 사이다나 이런 게 아니고 블랑이라는 맥주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먹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진짜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상상도 안 되는 그렇게 맛이. 맛있대요. 그게 조합이. 정말 한번 해먹어봐야 되겠네요. 뭔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느낌이 여름 특식, 별식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 여름이라고 해서 딱히 뭘 해먹질 않아가지고. 삼계탕이라든지. 그렇죠. 오히려 약간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제 몸이 좀 허해지니까. 그래서 삼계탕 같은 거는 이제 안 먹다가 한번 먹으면 막 땀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몸에 좀 약이 되는 거를 많이 먹어야지 막
수박이나 이렇게 차가운 거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인상 깊었던 문장, 명장면 산책. 네, 오늘은 92회고요. 명장면 산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름이 되면 독자분들이 많이 찾는 책이 소설이고요. 소설 중에서도 장르 소설이라고 해서 네. 추리, 네. 미스터리, SF, 호러 이런 이제 책들.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워서 더위도 있고 또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푹 빠져가지고 네. 좀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소위 이제 페이지 터널하고 쪽수가 잘 넘어가는 거 이런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인 탐정이 나오는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나씩 골라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탐정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넓잖아요. 탐정. 뭐 멀리 가면 뭐 셜록 홈즈, 뭐 네. 프랑스 메그레가 있고 네. 뭐 이렇게 나라마다 또 우리 한국에는 탐정보다는 이제 어사방문수 저도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르 하는데 네. 물론 탐정도 근대 시기에 뭐 있었지만 그리고 네.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그 1, 2년 전에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탐정사라고 해서 전문 네. 그 자격증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학원이 있어요. 진짜요? 그 탐정사 자격증 취득 이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굉장히 뭐 많은 시간을 이제 요하는 자격증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냥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배우고 네. 딸 수 있는 그런 거긴 하던데 어쨌든 탐정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직업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더욱 오늘 어떤 탐정 얘기를 가져오실지 궁금한데 우선 사실 탐정이라고 하면 장르적으로 김리끼님께서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거꾸로 네.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탐정이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탐정은 그렇게 안 친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오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읽은 만화책을 다 합하면 만화방을 차리고도 남았다는. 근데 이제 그 만화에 보면 정말 탐정 만화가 많잖아요. 많죠. 왜냐하면 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탐정이란 어떤 책보다는 만화로 뭐 김전일부터 코난, QED 이래서 이제 특히 일본 만화의 탐정 만화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사실 그 책을 소개하기는 약간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스로 찾아봤고요. 제가 가져온 책은 그 스토리킹 수상작 네.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스무고개 탐정이라는 게 전체 시리즈의 이름인 거죠. 네네네. 이게 좀 전에 스토리킹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 상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네. 아이들이 맞아요. 직접 읽고 네.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선에 올라온 작품들을 이제 아이들 실제 읽을 친구들 100명을 초대해 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그냥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 책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책이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 이게 1권이고요. 지금 25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왔다. 네. 이게 그때 여러 가지 네. 그런 말씀하신 선정의 과정 때문에 네네네.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 책이라고 하면 그렇죠.
자, 아이들이 막 읽고 싶어하는 학습만 하는 부모님들이 딱히 내키지 않지만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주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막 좋다고 이제 소개해주고 사주는 책은 아이들이 뭐 딱히 내켜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노력해서 사주신 거니까 네. 읽어는 보겠다. 네네네. 이러면 이제 읽는 척을 하고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제 독자들이 직접 선정을 네. 했고 그게 또 시장에서 반응도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 정말 한국에서는 저런 캐릭터로 저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책이 뭐 성인 어린이 가리지 않고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이게 그야말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법천자문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시리즈와 달리. 네, 굉장히 놀라운 시리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는 안 읽어봤기 때문에 네. 스무고개 탐정이 도대체 왜 스무고개 탐정인지 이 탐정이 왜 매력적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스무고개 탐정은요. 그러니까 각자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하면 뭘까요? 관찰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막 시계를 뭘 차고 있는데 여기에 탔기 때문에 어디에서 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온 뭐 이런 그렇죠, 식의 그렇죠. 일종의 각각 탐정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이 스무고개 탐정의 가장 큰 저기는 뭐냐면 20가지 질문 안에 이 사건을 해결한다예요. 그래서 스무고개 탐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무고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무고개와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첫 번째 고개가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지?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야 여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렇게 묻는 질문은 아니지만 20가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스무고개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어떤 그런 형식에다가 실제 이제 그러니까 20가지 질문 안에 해결한다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질문 하나하나 아깝잖아요. 이 하나를 쓰면 다음 단계 이게 이제 질문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스무고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탐정과 접목시킨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이 사실 어린이에요. 이 탐정이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우리가 탐정 그러면 사실은 어른이고 굉장히 많은 지식이라든가 뭔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이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뭔가 조금 어른스럽고 그런 친구야. 그리고 뭔가 미스테리해. 근데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와 연관된 2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되게 흥미롭게 전개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되게 익숙한 스무고개라는 소재를 통해서 약간 이 질문을 빨리 쓰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긴박감과 같이 읽어나갈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또 설정이 괜찮네요. 매력적이죠. 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림이 되게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좋았어요. 그림이 이제 연필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 사파가 뭐라 그럴까 어린이의 동심을 반영하지만 너무 애기 같은 그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주는 느낌도 굉장히 책하고 잘 어울려서 예, 친구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네. 스무고개 탐정. 네. 근데 이런 물음표가 들긴 하네. 요즘 아이들을 잘 몰라서 네. 스무고개가 뭔지는 저도 잘 알지만 네. 제가 어릴 때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걸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잘 안 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앱이 있잖아요. 에스크라는. 네네. 네, 그런 게 이제 스무고개를 사실 구현한. 그리고 이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의 스무고개는 사실 이제 어떤 게임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거였지만 요즘의 스무고개는 본인을 알리는 수단이기 네.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는 그냥 저의 느낌으로는 요즘에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재미난 얘기네요. 네. 이 스무고개 탐정은 아주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과 질문을 통해서 되게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네. 대화를 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쨌든 아이들에겐 한계가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저는 이 안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술사가 잡혀갔어요. 이 아이를 구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혀갔어요. 뭘 하면 어른들이 안 믿어줄 거야. 이런 상황적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침투시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사건인지 아닌지를 하고 이런 데서 뭐냐면 아이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대한 제약
네네. 이제 어른들은 뭐냐면 뭐든지 다 접근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다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긴박감 이런 게 이제 스무고개 탐정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건 자체가 막 정말 무슨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더 긴박감을 준다. 네네네네. 더 어떻게 풀어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난 얘기네요. 네. 스무고개 탐정. 저도 시리즈는 알고 있었는데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느낌님은 어떤 탐정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이 책을 찾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순서의 문제라는 책이고요. 네. 도진기 작가가 지었습니다. 여기는 탐정은 아니에요. 이 사람 직업 탐정은 아닌데 그 탐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진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 같은 설정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학교를 중퇴했으며 평소에는 이상한 기행을 일삼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여자친구가 있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에 가까운 인물인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도진기라는 작가가 이제 판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 지금 변호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탐정이니까 이제 범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역시 판사라서 그런지 형사 사건에 나올 법한 되게 생생한 수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그리고 이제 어떤 법조인들만이 알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한 400페이지 되는데 2시간 반 만에 되게 후딱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저한테 탐정이란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정의의 사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캐릭터가 대부분의 캐릭터가 내가 공적인 어떤 경찰이나 뭐 검사나 이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어쨌든 그 정의에 대한 욕구가 되게 넘치는데 여기에 그 주인공인 진구는 정의 실현의 욕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의 제약이 되게 많은 현실이잖아요. 고시원에 살아요. 근데 이제 고시원에 살다가 한방에 왕십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게 우연하게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줄 테니 원주 터미널에 가서 나한테 전화 한번 걸어줘. 너무 이상한 요구잖아요. 우리가 흔히 받으면 이게 범죄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도덕심 때문에 안 할 거야 라고 하든가 아니 뭐 까짓 거 50만 원 준다는데 그게 몸은 어때? 근데 진구는 여기서 돈의 냄새를 맡아요. 뭐가 있다.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계기가 뭐냐면 이제 대리운전 알바를 뛰다가 요 제의를 받은 거죠. 이 제의에서 대리운전 알바를 잠시 그만두고 이 사건을 추적해서 한 방에 5억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돼요.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진짜. 그 캐릭터가 확실히 힘이 있고 분명해서 이제 이 도진기 작가의 이 진구 시리즈라는 게 그렇죠. 여러 권 한 대여섯 권 나와 있을 거예요. 진짜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진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국내 작가의 이런 작품 치고는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뭐 해외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탐정 이런 주인공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한 작가가 특별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러 권의 이야기를 풀어낸 사례는 드문데 아마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황주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여러 면모들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제목이 좀 이렇게 흥미를 돋우거든요. 순서의 문제라는 거. 일단 뭔가 좀 미스테리함이 있잖아요. 이거 저 스포해도 되나? 순서의 문제는 뭐냐면 가령 이제 뭐 이런 소설에는 흔히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가령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제가 뭐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짓는 상상을 한 내용인데 가령 어떤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에 어떤 차가 할아버지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가령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차가 할아버지를 살짝 쳤다. 그러면 차가 할아버지를 죽인 게 되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미 생명이 정지했고 쓰러지는 와중에 차가 스쳐 지나갔다. 우연히 지나갔다. 그 이제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이 차 주인이 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 있겠죠. 가령 뭐 이렇게 내가 산길을 가다가 네. 과속을 했는데 뭔가를 쳤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 내가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이렇게 해놨던 시체를 친 거였다. 이렇게 되면 또 나는 살인범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의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져. 이걸 짧은 시간에 창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순서의 문제라는 책에는 순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묘미가 있는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순서의 문제라는 책 자체는 이게 4개인가가 있거든요. 단편이 7개. 7개인가요? 네네.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그러네요. 7개. 7개가 있는데 네. 그것들이 다 재밌어요. 그래서 도진기 작가의 책을 뭐 시작한다. 이 책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추리 소설이라는 게 사실 청소년들도 많이 보지만 네. 또 이제 성인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 성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자극적이지 않다. 어떤 면에서요? 뭔가 남녀의 성애가 안 나온다. 아니 추리 소설은 원래 남녀의 성애가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죠. 오해가 없으려면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커트 보니것의 이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섹스를 생략함으로 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삶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그 시대에 섹스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범죄 여기도 보면은 소재 자체는 뭐 내연, 뭐 불륜,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뭔가 이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범죄라는 게 어떤 욕망이 제어되지 못하거나 어떤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벌어지는 그런 극단적 상황인데 이제 그것을 상황으로만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그 욕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덜 생생하다. 뭔가 좀 덜 생생하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냥 청소년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범죄 소설에 대해서 요즘에 그 페미니즘 시각에서 그 뭐 이런 거죠. 그런 범죄가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걸 소재로 이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용인되거나 혹은 인정되는데 또 어떤 작동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럼 범죄 소설이라는 게 원래 범죄가 이제 그런 권력 관계가 또 반영돼 있는 이게 복잡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있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 책은 또 그 말 듣고 나니까 한 가지 불만이 또 생긴 게 뭔데? 이 책이 되게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클리셰가 좀 있는 타입이라고 했는데 이 탐정이 남자고요. 그 왓슨 같은 존재로 여자친구 해미. 해미라는 여자친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해미라는 여자친구는 정말 완벽하게 대중과 비슷해요. 이 남자에 있는 탐정은 진구는 약간 천재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셜록 홈즈에서 홈즈와 왓슨이 있잖아요. 둘 다 남자라서 오해를 할 리가 없는데 마치 여자친구기 때문에 뭔가 이런 굉장히 좀 똑똑하지 않은 역할? 보조적 역할? 그런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 사람이 딱히 뭐 의도하고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섹시하고 멋진 어떤 여성 탐정과 남자 조력자를 한번 보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재미나겠네요. 근데 저는 탐정 얘기를 하면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형사를 떠올리면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그쵸. 양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떠올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탐정이라고 하면 왠지 그것과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막 진짜 좀 전에 천재라고 하셨지만 약간 어떤 직감과 머리로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살인의 추억에서 그 재미있는 대목이 그거라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관에 의존하는 이제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와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 과학 수사를 얘기하는 김상경 배우가 했던 역할이 처음엔 이제 그게 되게 선명하게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이제 그 두 사람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네. 이게 엇갈리고 바뀐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 과학 수사의 결과 자체를 되게 믿지 못하게 된 김상경 배우가 네. 자기의 직관을 믿고 총을 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캐릭터라는 게 이제 그렇게 극화되긴 하는데 너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제 범죄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두 개가 다 필요하거나 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셜록 홈즈가 몸으로 뭘 하는 걸 잘 안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어차피 탐정은 공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범죄를 밝힌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잡고 구속할 그러니까 사적 보복을 하는 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부터가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관여할 수 있는 이제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접근 자체가 그럼 반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간 이제 그 국가 권력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많이 그렇게 작동했으니까 또 형사의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균형 잡힌 범죄 해결의 방법을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흔히 탐정물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트릭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실 트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네. 근데 저는 이 도진기 작가에게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건 뭐냐면 순서의 문제라는 게 우리가 범죄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서 알리바이를 뭐 확인하고 뭐 이제 뭐 증거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7가지 작품이 대부분 뭐냐면 순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직관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해. 얘는 범인일 리가 없어. 근데 이것에 순서를 살짝 바꾸면 순서의 트릭을 쓰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밝혔던. 그래서 7가지 작품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트릭을 하나의 그런 트릭의 주제를 가지고도 이런 구성이 가능하구나. 굉장히 새롭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여태까지 내가 익숙했던 그런 트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진기 작가의 재미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도진기 작가가 현직 판사로 재직할 때 쓴 작품은 다 탐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판사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초반에 쓴 작품에 드디어 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거 좀 웃기죠.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도진기 작가가 그 법률 관련 라디오 방송을 EBS에서 진행하세요. 5천만의 변호인이라고. 근데 그거 맡고 나서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도진기 작가의 그 책으로 뭔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마련돼서 제가 이제 나갔었거든요. 제가 그 여러 책들 중에 그 책을 이제 고른 이유가 판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물론 이제 판사니까 그 사건을 막 직접적으로 해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판사도 그런 이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법률적 판단과 이제 실체적 진실에 그렇죠. 이제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판사의 역할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판사가 우연한 계기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그 재판에 참여했던 당사자에게 이제 전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당연히 그 사건이 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고 그럴 때 그 판사는 과연 돌아간다면 다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인간으로서 이제 온당한 행위일까 이런 이제 딜레마를 이제 논하는 거죠. 좀 흥미로웠어요 그런 대목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면 못 썼겠죠. 아마 본인도 그러니까 그런 괴리에 대한 고민이 맞아요. 있었겠죠. 그 일을 하면서 그런 대목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치? 놀때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권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예, 오늘 저희 그 여름을 맞아서 탐정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황주부님께서는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온 허교범 작가의 책 스무고개 탐정 1권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 가져오셨고요. 김느끼님께서는 도진기 작가의 시공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진구 시리즈 그 중에 한 권인 순서의 문제라는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탐정하면 딱 떠오르는 혹은 매료되었던 그 캐릭터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참에 그 탐정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무고개 탐정과 진구라는 탐정도 한번 좀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명장면 산책 탐정 특집으로 함께했고요.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